안녕 피탐찌들, 비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이 너무너무 더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피부 화장을 더 단계를 줄이고 좀 얇게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피탐찌들 이제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파데프리 좀 하고 싶다, 비비크림만 바르고 가볍게 나가고 싶다, 하지만 비비크림만 바르면 안 바르니만 못한 그런 피부 표현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비비크림만 바르면 망하는 이유 5가지를 설명해 드리면서 그거에 따른 해결 방법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비비 컬러와 다크닝. 이건 사실 우리 대부분 모두가 알고 있는 비비 제품들의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비 크림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 나왔을 때부터 좀 더마 제품, 피부에도 순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메이크업의 요소인 그 컬러 성분들이 최대한 배제가 된 거잖아요. 약간 어두운 초록색, 아니면 회색, 아니면 시멘트색, 이런 컬러들이 좀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계속 디벨롭 되고, 그 다음에 또 더마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또 원료적인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컬러들이 대부분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 비비 컬러들이 내가 쓰는 파데나 쿠션만큼 내 피부에 착붙 컬러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나는 그냥 가볍게 나가려고 비비를 바르고 나갔어. 근데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웬 누렁누렁 카레색 다크닝이 이게 나왔다 하면 제 피부에는 그게 베스트 컬러가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난감한 비비 제품의 다크닝 컬러를 좀 개선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디테일하게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비비크림을 구매할 때 애초에 내 피부 컬러에 잘 맞는 제품을 구매하기인데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인기가 있는 제품들은 컬러도 다양하게 나오고 톤도 좀 화사한 것도 있고 하는데, 보통 에스테틱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나 좀 더마 제품으로 유명한 제품들은 톤이 그냥 하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의 그 컬러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컬러가 여러 가지다, 뭐 제가 쓰는 셀퓨전시 비비크림 같은 애들 보면 3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나한테 그래도 잘 맞는 컬러로 구매를 하면은 그나마 괜찮고요. 만약에 나는 진짜 단일 컬러라서 난 선택을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2번째 방법을 추천드리는데, 비비크림을 바르기 전에 가볍게 톤업 선크림이나 톤업 베이스, 뭐 블루나 보랏빛 컬러를 가볍게 깔아주고 그 위에 비비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얼굴에 노란 채도끼가 많다 보니까 이 위에 이제 뭐 화장을 해요. 그러면 시간 지났을 때 가지고 있는 기름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노란 채도끼에 기름기가 더해지면서 그냥 누렁누렁이가 된단 말이에요. 카레 색깔 다크닝이 나와요. 비비를 발라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르기 전에 이렇게 좀 톤업 베이스 아니면 톤업 선크림, 보라색 계열이나 블루색 계열을 발라주면 다크닝이 정말 강력하게 속 시원하게 방지가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방지가 돼서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이전부터 비탐찌들한테 많이 추천드렸던 방법인데, 비비크림 쓰기 전에도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은 비비크림만 썼을 때 나오는 그 손 쓸 수 없는 다크닝 현상을 훨씬 더 방지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는 톤업과 발색이 확실한 파우더를 그 위에다 한 번 더 발라주는 건데요. 우리가 파데프리라고 해도 파데나 쿠션을 사용을 안 하는 거지, 그 위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컨실러나 파우더까지 바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비크림 발라주고 나서 난 유분기도 좀 잡아주면서 컬러도 보완해주고 싶어 할 때 저는 파우더를 추천드리는데, 파우더도 아무거나 추천드린 거 아니고요, 여러분. 파우더 은근히 건조한 제품들도 많고 너무 매트해서 각질 뜨는 제품들도 은근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파우더인데 그래도 팩트 타입을 추천드리고, 왜냐면 이 팩트 타입 친구들이 발색이 잘 돼요. 파우더인데도 얘네를 발랐을 때 더 누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톤이 더 정말 화사하게 올라가는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비크림 특유의 어두운 컬러감을 파우더가 조금 더 화사하게 살려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 어바웃톤 팩트 같은 거 있잖아요, 파우더. 그런 친구들이 컬러 베리에이션이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밝아도 누렇게 발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는 밝은데 진짜로 그 화사한 컬러 그대로 내 피부에 안착이 되니까 커버도 한 번 더 되면서 컬러까지 한 번 더 밝혀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비크림만 바르고 끝낸 것보다 훨씬 더 톤도 화사해지면서 또 그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파우더, 이렇게 좀 컬러감, 발색이 확실한 제품 한 번 더 바르시는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고렴이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헤라 신상 파우더까지 추천드리는데, 걔는 그 격자가 조금 이거 메시망이 좀 쓰기 불편해가지고 아쉽기는 하나, 알맹이는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제형도 너무 곱고 그 다음에 발색도 확실하게 되고, 제가 써본 파우더 제품 중에 가장 그 컬러 발색력 이나 톤업이 확실하다고 느낀 제품이라 그것까지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비비크림만 바르면 들뜨고 끼인다 하시는 분들 주목. 우리가 메이크업 단계를 확 과감하게 줄인 거다 보니까 비비크림만 이렇게 가볍게 바르면 화장이 당연히 잘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의외로 그 비비크림만 발라도 들뜸이나 끼임이 발생되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어요. 물론 더마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특유의 그 밀도감, 크리미한 느낌, 그 다음에 좀 촉촉함? 묵직한 촉촉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발랐을 때 우리 같은 모공이나 흉피부들이 더 잘 커버가 되면서 각질도 눌려지면서 발리는 게 특징인데, 아닌 제품들도 꽤 많아요. 요즘에 특히 좀 비비 같지 않은 비비 제품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매트한 파데? 매트한 베이스 제품이랑 사용감이 비슷하다고 느껴질 정도라, 오히려 그 친구들만 단독으로 발랐을 때 모공이랑 이런 흉 사이에 허옇게 끼인다든지 각질이 들뜬다든지, 아니면 바른 직후에는 예쁜데 시간 지나면 퍼석하게 말라가지고 좀 텁텁하게 떠 보인다든지, 이런 제품들이 은근 있더라고요. 우리가 비비 제품을 구매할 때부터 좀 잘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미 구매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줘야 되냐면, 이 비비를 바르기 전에 똑같이 화잘먹 스킨케어를 좀 짱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피부에 스킨케어 하듯이 발라주면 되는데, 대신 화잘먹 제품들을 발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에서 비비크림 막 대충 바를 때가 많다 보니까 그냥 내가 평소에 쓰는 스킨케어 제품을 그대로 바르고 그 위에 비비를 바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 때처럼 밀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비를 발랐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밀리거나 이상하게 이렇게 밀착이 안 되거나 좀 잘 안 붙는 느낌을 받으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화잘먹 전용 스킨케어를 쓰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발라줄 거냐면은, 집에서 비비를 바르더라도 비비 바르기 전에 화장이 잘 먹는 뭐 물 미스트나 그 다음에 뭐 아드막 마린캠프 패드 같은 거나 화잘먹 크림이나 선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발라가지고, 진짜 비비 크림이긴 하지만 화장이 잘 먹는 그 피부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비비를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내가 평소에 쓰는 그 스킨케어를 바르고 비비를 바른 거랑 화잘먹 전용 스킨케어를 바르고 비비를 바른 거랑 피부 표현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비비는 똑같은데 피부 표현 자체가 진짜 화장이 잘 먹고 매끈매끈하게 정말 밀착이 잘 붙은 깨끗한 표현이 되는 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은데 비비나 파우더로만 덮으려고 하는 거.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 여름의 피부 사진인데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평소에 쓰는 뭐 비비나 커버 제품을 사용해서 덮으려고만 하면 이상하게 피부에 화장이 잘 안 붙고 뭔가 화장이 겉도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모공이나 흔적 커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모공 케어를 평소에도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비탐지들 중에서도 레티놀을 인생 스킨케어 성분으로 많이 꼽으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레티놀이라고 해도 여름에는 너무 무겁거나 끈적이면 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레티놀이라도 좀 산뜻하면서 수분감도 많고 아무리 끈적임이 거의 없는 제품을 더 잘 쓰게 되는데, 그때 얘 짱입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시카 모공 흔적 앰플인데요. 특히 수분감 몰캉몰캉 가득한 저자극 레티놀 시카 제품이라 얘는 진짜 20대에 첫 레티놀 입문하는 분들께도 너무 추천해요. 이런 식으로 산뜻하고 워터리한 제형인데 수분감 가득하고 진짜 그 피부 결이 매끈매끈하게 정리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언니 이거 원래 약간 아이보리빛의 컬러 아니었나요? 제가 업그레이드 버전 앰플 테스트 중이라고 살짝 얘기 드린 거, 요 앰플이 업그레이드 돼서 컬러도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모공 크기는 물론 모공 주변의 피부까지 매끈해지는 효과가 더 강력해졌거든요. 업그레이드 전에 비해서 모공 부피나 모공 수, 모공 면적, 모공 깊이, 모공 밀도까지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피부결 바탕을 정돈을 해주고 그 위에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하면 똑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커버를 하더라도 훨씬 더 피부 표현도 깨끗하게 되고 피부 결도 매끈매끈하게 표현된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진짜 대박인 게, 이게 흡수되고 마무리에 만져봐도 특유의 그 끈적이고 무거운 느낌이 진짜 없어요. 오히려 진짜 산뜻 깔끔하게 피부에 흡수가 되고 끝나서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실 만한 사용감의 레티놀 제품이에요. 얘는 진짜 저처럼 막 여러 가지 피부 고민이 많은 분들이라서 난 좀 레티놀로 모공이나 흔적 같은 거에 효과 좀 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써보세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는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순수 레티놀 함량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1000IU로 함량이 늘어났고요. 근데 이번에 같이 들어있는 그 시카 성분도 같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레티놀 효과뿐만 아니라 피부 진정이랑 장벽 케어까지 같이 되는 제품이에요. 거기에 같은 레티놀 계열인 레티날과 HPR 성분까지 더해진 이니스프리만의 독자 성분 3X 레티놀 컴플렉스가 같이 함유되었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3X 시카 성분까지 함유돼서 저자극 케어가 가능한 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이렇게 만능으로 이렇게 다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뭔가 다 효과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레티놀 효과도 짱짱하게 느껴지는데 진정도 되고 피부 장벽도 지켜지는 게 정말로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모공 고민 근본 케어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모공 고민 많은 분들은 여름에 더 고민이 심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있는 모공들이 이제 열받으면서 더 늘어지다 보니까 이 모공 사이에 화장도 더 잘 끼고, 그 다음에 기름까지 이렇게 번들번들하게 올라오면 내 모공 여기 있어요 하고 모공들이 하나하나 다 부각되는 게 고민인 거잖아요. 특히 뭐 요철은 튀어나와 있으니까 말해 뭐해고. 그래서 저도 여름에 뭐 피부 결이라든지 모공이라든지 흔적 케어를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모공이 워낙 크고 굵직하다 보니까 스킨케어를 발라서 얘네들이 막 완전히 말끔하게
없어진다?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자잘한 나비존 모공이라든지 요런 데 위주로 있는 좀 퍼져 있는 그런 자잘이 모공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진짜 효과가 있는 레티놀이나 그런 모공에 효과 좋은 제품들을 발랐을 때 이 숨구멍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뭔가 연해지고 기름이 잡히고 결감이 좀 쫀쫀해지면서 진짜 모공이 있지만 좀 덜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얘도 그 효과가 느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여전히 저작은 레티놀 제품이다. 레티놀 함량이 올라다 보니까 당연히 자극감이 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니스프리만의 그 저자극 사용감이 조금 옅어졌을까 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제품도 레티놀 특유의 그 피부 자극이 거의 없더라고요. 성분도 더 좋아지고 효과도 강력해졌는데 여전히 데일리로 매일 쓰기에 부담스러운 사용감이 전혀 아니라서 기존의 이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제품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리뉴얼된 제품 더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제품은 뭐다? 레티놀 중에 진짜 저자극이고 사용감은 순한데 강력하게 레티놀 효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름이다 보니까 나는 무거운 거나 끈적이는 거 싫다 하셨던 분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이 제품 진짜 꼭 한번 써보세요. 특히 모공, 지성 피부분들이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사용감이고 그런 효과니까 우리 비탐지드 중에서 저랑 피부 타입 비슷하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업그레이드 되길 잘했다. 인정. 그리고 이 제품 업그레이드 론칭을 기념해서 혜택이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면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모공 흔적 앰플, 폼품 30ml, 또 리필 30ml 기획 세트를 39% 할인된 29,200원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7월 한 달 동안 이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비탐지들 놓치지 말고 올영으로 달려가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피부결 정돈을 잘 해주고 모공 케어까지 되는 제품을 평상시에 잘 발라주고 그 다음에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하면 이렇게 여름에 잘 생기는 피지, 요철, 모공, 유분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니까 같은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훨씬 더 깨끗하게 화장이 잘 먹는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도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비비가 우리가 진짜 대충 호로록 이렇게 바른다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손으로 바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도 공감. 진짜 급할 때 막 손으로 이렇게 바르기도 하니까.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좀 많은 종류의 비비크림을 이제 사용을 해봤잖아요. 근데 하면서 느낀 게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스킨톤의 컬러감과 그 다음에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손에 결 자국이 좀 남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 조절도 조금 어려워. 물론 이렇게 손으로 펴발라도 잘 발리는 제품들이 드물게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르브리앙 같은 제품이라든지 셀프전시도 그렇고 몇 개 있기는 해요, 여러분. 근데 모두가 다 그런 사용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체적인 그런 실패율을 줄이려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도구는 스펀지, 퍼프긴 해요. 만약에 손으로 다 펴바르더라도 마지막은 퍼프로 가볍게 이렇게 통통통통 두들겨서 손자국이라도 정리해 주시는 거 추천. 왜냐면 이렇게 발랐을 때 뭔가 이렇게 제형이 계속 피부 위에서 롤링이 되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지문 자국이 좀 찍힌다든지 아니면 결 자국이 남은 상태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좀 눈썹 같은 데나 잔털 많은 데 있잖아요. 그 제형이 허옇게 좀 엉키면서 껴요, 손으로 바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퍼프로 이렇게 양을 묻혀가지고 쓸면서 바르다가 톡톡톡톡 두들겨서 마무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귀찮으신 비탐지들은 손으로 일단 바르더라도 마무리는 퍼프로 통통통통 해서 결 자국 좀 정리해 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양 조절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브러쉬로 도포해주고 마무리를 퍼프로 바르시는 분들 계신데, 만약에 그게 안 귀찮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 방법도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거는 뭐 모두가 그렇게 하셔라 이게 절대 아니고, 나는 정말로 손으로 발랐을 때 깔끔하게 붙지 못한 느낌을 받았다, 손 지문 자국, 결 자국 같은 거를 좀 해결을 하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좀 퍼프 활용해서 사용하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 가볍게 한번 더 보여드리면, 일단 저는 비비크림을 손등에 가볍게 양을 이렇게 덜어내요. 그 다음에 퍼프에 바로 이렇게 다 묻혀가지고 빠바바밥 하는 게 아니라 토출된 양에서 한 3분의 1 정도만 이 스펀지 퍼프에다가 이렇게 묻혀줍니다. 그리고 바로 바르는 거 아니고 이렇게 손 안쪽에다가 먹여줘요, 더 골고루. 그리고 나서 얼굴에 가볍게 피부 결대로 이렇게 지나가주듯이 발라주다가 마지막에만 통통통통 해가지고 터치해주고 마무리를 해주면 양 조절도 진짜 잘 되고 불필요한 막 그런 과한 양이 올라간 게 아니다 보니까 번들거리는 것도 훨씬 덜하고요. 그 다음에 모공이나 흉 같은 데 끼이는 것도 훨씬 덜하고, 마무리에 이제 딱 피부 표현 봤을 때 밀착력이 딱 붙었다고 하죠. 제형과 피부 사이에 빈틈이 없는 느낌이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는 제외입니다, 여러분. 비비 제품인데 그 안에 선 제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나는 선크림 대신에 이거 바른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외긴 해요. 왜냐면 그러면 자외선 차단력이 약해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크림 바르고 비비크림 바르는 걸 추천드리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 진짜 고민 많으실 텐데, 비비크림 바르고 그 다음에 컨실러 커버 어떻게 함? 얼룩지고 티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장 단계를
줄이다 보니까 BB를 피부 바탕에 전반적으로 바르고 그 위에 이제 컨실러를 바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제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컨실러를 바른 부분만 뭔가 약간 페인트가 굳은 것처럼 경계지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런 현상이 보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뭐 우리 비타민T 때 메이크업 해드릴 때도 봤고, 그 다음에 뭐 주변 분들 봐도 컨실러가 이 경계지는 것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비비니까 얼마나 더 그게 잘 보이겠어요. 왜냐면 비비의 그 제형과 컨실러의 제형이 워낙 좀 상반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제형이다 보니까 티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데프리 할 때 컨실러를 잘 쓰고 사용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 일단은 쓰더라도 저는 팟 타입을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팟 타입 중에서도 약간 그 매끈매끈한 보습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 있어요. 제품으로 아예 말씀을 드리면 그 디어에이 같은 제품들 아시죠? 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3색 컬러 들어가 있는 거. 그 친구가 되게 그냥 일반적인 컨실러 타입이라기보다는 컨실러 크림 같은 제형인데, 그 스킨푸드 같은 제품도 컨실러 크림 제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컨실러 팟 타입은 되게 매트한 게 특징인데, 그런 친구들은 매끌매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유분감? 좀 광택감이 많이 돌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보통 우리가 비비크림을 발랐을 때 약간 그 비비크림 특유의 살짝 크리미하면서 좀 매끈매끈한 사용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형이 내 모공도 메꿔주고 좀 각질도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애들 위에다가 너무 매트하고 조금 페인트처럼 굳는 제품들을 얹어버리면 더 티가 많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그 마무리 사용감의 컨실러를 골라주는 게 중요한데, 그때 제가 추천드리는 게 컨실러 팟 타입 제품이지만 조금 그런 유분감? 아니면 광택감이 도는 친구들을 쓰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나는 이 비비크림의 컬러랑 컨실러의 컬러가 너무 달라서 그게 고민이다. 그래서 어떻게 발라도 좀 티가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좀 팁을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메이크업 할 때도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해요. 먼저 컨실러 제품을 가리고 싶은 부위에 도포를 해주고 그 위에 이제 비비크림을 얹어주는 방식인데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바르는 게 이게 완전하게 파데프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진짜 티가 안 나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여드름이랑 붉은기가 진짜 많이 났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먼저 그 컨실러 팟 타입 제품을 좀 넓게 도포하고 여러 번 덧발라가지고 이제 그런 붉은기나 여드름들을 좀 강력하게 좀 커버를 해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발라놓은 거 겉면에 이렇게 경계가 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약간 대기를 해줍니다. 이 제형이 살짝 고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페인트나 벽지 같은 거 이제 인테리어 해도 그거 하고 바로 다음 작업을 하지 않잖아요. 뭐 하루든 이틀이든 기다려주잖아요. 마르라고, 더 단단해지라고. 똑같이 이 컨실러도 고정이 될 때까지 한 뭐 2, 3분이라도 기다려준 다음에 얼굴 전체적으로 퍼프를 사용해서 비비크림을 발라주면 경계지는 그 티도 진짜 안 나고요. 근데 또 커버는 강력하게 돼 있는데 비비크림을 그 위에 한 번 더 컬러를 입힌 거다 보니까 컬러 차이도 훨씬 덜 나거든요. 꼭 나는 무조건 파데프리긴 하지만 컨실러 처리는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 톤업 베이스 보라색이나 퍼플 컬러까지도 같이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순서를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게, 화잘먹 스킨케어 다 발라주고 선크림까지 발라주고 그 다음에 톤업 제품 발라주고 그 다음에 컨실러, 그 다음에 비비크림,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무조건 비비크림 먼저 발라야 돼 하시는 분들은 비비 다음에 컨실러,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비타민T 그러면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가 더더욱 찾게 되는 파데프리, 그 다음에 비비크림 제품 쓸 때 유의해야 되는 5가지와 그 다음에 해결 방법까지 같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비타민T 요청이 또 있다면 다음에는 뭐 파데프리 메이크업 같은 것도 한번 좀 풀로 찍어올까봐요. 댓글 많이 의견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